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함께 마포 아카데미 진행을 맡은 마포구 치매안심센터 센터장 양동훈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치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치매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고 계신 사진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호두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제가 보름날 이거를 이제 부름을 먹고 있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하고 치매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하다가 이것이 우리 머리에 있는 뇌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껍질이 있죠. 껍질을 이제 깨면 안쪽에 이렇게 호두 모양이 보이는데 이 호두는 굉장히 이제 주름이 많이 져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것을 보면 이 머리에 있는 이 주름과 우리 호두를 가지고 있는 주름, 그리고 이 호두가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리 뇌와 굉장히 유사하게 닮았습니다. 머리에 있는 뇌는 굉장히 많은 주름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이제 머리에는 주름이 져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같은 면적 안에서 이 주름이 져 있을 때 그만큼 많은 면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에 있는 뇌의 그 주름을 다 펴보면 한 신문지 큰 게 2장 정도가 이제 넓이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넓은 면적에 신경세포가 많이 분포가 하게 되어 있죠.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것들은 모두 이제 머리에 있는 신경세포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신경세포 안에 있는 그런 기능들이 우리 인지기능을 보는 건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치매 환자분 한 분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75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오랫동안 고혈압, 심장병을 앓고 계셨어요. 거의 혈압이 조절 안 될 때는 한 220 정도, 엄청 높은 거죠. 상상을 초월할 만큼 이제 혈압이 높았는데, 이분이 이제 75세가 되던 해에 어떤 일을 하고서 자기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시고, 물건 이름이 생각나지 않기도 하고, 돈을 두거나 물건을 두고 나서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고서 그 내용을 전달해 주지 못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요. 물건이 어딘지 모르니까 장롱과 서랍도 뒤지고 물건 계산도 잘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투를 잘 치셨는데 어느 날부터는 화투를 치면은 이제 잃고 오시는 거죠. 뭐 많이 치지는 않습니다. 뭐 점에 10원씩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래도 할머님이 이제 잃으니까 자존심이 상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돈 잃고 나서 뭐 상해하고, 그 다음에 통장이 이제 만기가 되면 통장 관리도 해야 되는데 통장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보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저희 할머님이십니다. 저희 친할머님이셨어요. 그때는 제가 의대생이었거든요. 근데 할머님이 왜 저런 일을 하지?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 저는 의대에서는 그때는 치매라고 하는 걸 잘 배우질 못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왜 저럴까 뭐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할머님이 그때 치매를 앓으셨던 거예요. 뇌졸중이 여러 번 왔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저것이 혈관성 치매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면 우리는 이제 뇌가 변하게 되어 있죠. 뇌는 어릴 때부터 나이가 들면 성장하다가 노인이 되면은 우리가 늙는 것처럼 이렇게 뇌도 퇴행해서 늙게 됩니다. 근데 이런 치매는 상당히 그 시간이 빨라요.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노화 과정을 겪는 것 시간보다도 더 빠른 시간에 걸쳐서 빨리 나빠지는 이런 것이 이제 치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럼 치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치매가 어떤 관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치매를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이 치매가 아닌가,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치매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일부는 맞죠. 우리가 보통 치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치매라고 하는 걸 한자로 적어보면 알지자의 병력자, 그래서 이게 치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는 것에 병이 생긴다 이런 뜻이고, 매자라고 하는 것은 입구자, 열십자, 입구자, 열십자가 합쳐지면 그것이 아기를 형상화시키는 건데요. 팔자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포대기에 쌓인 아기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는 것에 병이 생겨서 포대기에 쌓인 아기처럼 변한다. 이런 것이 이제 치매 상태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 치매라고 하는 이 한자가 상당히 우리 치매에 대한 그 개념을 잘 설명을 해준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디멘치아라고 해서 D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빠져나온다는 뜻이고요. 멘치아는 마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마인드에서 빠져나온 이런 상태가 우리가 디멘치아라고 하면 좀 싱겁다고 볼 수가 있죠. 최근에 치매가 굉장히 많은 이제 관심을 갖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 치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연세 드신 65세 이상 연세 드신 분들 중에 10명에 1분 정도는 치매를 앓고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이시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10분 중에 1분이 치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매에 대해서 관심이 좀 적고 이게 치매가 좀 그냥 노화 변화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진단이 이제 치매가 증상이 발생되고 기억장애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증상일 수도 있는데 진단을 받는 것이 증상 생기고 나서 무려 한 2.5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치료를 하게 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무려 한 44%는 아직 진단 자체도 받지도 못하고 그냥 집에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세가 드시면서 기억이 떨어지고 이런 증상이 왔을 때는 좀 조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치매라고 하는 것이 병일까요? 아닐까요? 뭐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겠죠? 병이 아니면 내가 왜 여기 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근데 치매는 병이 아니에요. 치매 자체는 병이 아니고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열이 난단 말이에요. 열이 나는데 열을 일으키는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폐렴도 있을 수가 있고 후두염도 있을 수가 있고 방광염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병들이 열이라고 하는 것에 나타나는 것처럼 치매라고 하는 증상들이 나타나고 기억장애가 있고 이런 것들 길도 못 찾고 계산도 못하고 그러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치매라고 하는 증상인데 이것을 일으키는 그 원인들은 굉장히 많은 원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빙상의 일각이라고 생각하는데 빙상이 이제 이렇게 물에 빠져 있으면 10%만 보여요. 그 위에. 나머지는 굉장히 숨어 있죠. 이것처럼 숨어 있는 병들이 굉장히 많아요. 병들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알츠하이머병, 그 다음에 혼합성 치매, 혈관성 치매, 뭐 파킨슨 치매 뭐 이렇게 있고 머리가 다치거나 아니면 뇌에 염증이 생기거나 이런 것도 다 치매를 일으킬 수가 있죠. 그다음 간이 안 좋거나 아니면 신장이 안 좋은 그런 경우에도 치매를 일으킬 수가 있는 비타민 부족도 그 중에 하나고 갑상선 기능 저하 이런 것들도 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해야지만 치매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치매 환자를 저희가 볼 때 어떻게 진단하느냐 그런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먼저 처음에는 이제 치매에 대한 증상을 알아야 됩니다. 오셨을 때 이것이 치매 증상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억이 떨어지는 것이죠. 근데 기억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최근의 기억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치매 환자가 와서 제가 여쭤보면 옛날 기억은 참 잘한다 그러세요. 근데 최근 기억들을 잘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근 기억들을 잘 못하는 것이 치매의 첫 번째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언어 기능이 떨어집니다. 말을 구사를 잘 하지도 못하기도 하지만 이해를 잘 못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드라마를 보면 전에는 딱 한 번에 이해를 하고 드라마 줄거리를 이해하던 분들이 이게 어떤 뜻인지 잘 모르고 그리고 뭘 커피를 하나 가지고 오라고 할 때도 저거 하나 가져와 이렇게 이제 구사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길을 잘 찾지를 못해요. 공간 감각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가끔씩 가는 길을 처음에는 잘 못 찾다가 나중에는 심해지면 집안에서 화장실을 찾지를 못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 계산하는 능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대충 이제 돈을 주고 그것은 또 주는 대로만 받아오고 그 계산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고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 몇 년도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주위 분들 중에서 지금은 겨울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이 여름이다 이렇게 만약 하신다 그러면 그분은 그냥 아주 심한 치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절에 대한 감각은 그냥 단순하게 외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날짜 가는 것만 봐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몸으로 느끼고 사람들을 옷을 보고서 이런 거 다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성격도 변할 수가 있어요. 우울증이 생기고 과격해지고 그다음에 화를 잘 내고 하는 이런 것들도 치매 증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억을 포함한 인지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상한 행동, 성격 변화 이런 것들도 치매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도구 사용 능력이 떨어지는데요. 이건 여러분들 혹시 이제 뭐 전자 세탁기라든지 전자 세탁기, 뭐 TV 이런 것들을 잘 다루던 분이 팔다리 멀쩡한데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모른다. 그러면 이것도 치매의 증상 일종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런 기구를 다루는 능력들이 머리에 저장되어 있는 그것이 손상을 받으면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치매를 강의할 때 보면은 가장 흔하게 받는 질문이 있어요. 그것이 그러면 건망증하고 치매가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건망증에서 오는 기억장애와 그 다음에 치매에서 오는 기억장애가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이 더 옳은 말이 되겠죠. 일단 그 심한 정도를 보면 건망증은 좀 약하죠. 잊어버렸다가도 생각이 나고, 그런데 치매는 치매예요.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 여부는 건망증은 가끔씩 이제 건망증이 생기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뭐 바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래 잘 생기죠. 하지만 치매는 지속적입니다. 계속 어제도 오늘도 아침도 저녁도 이렇게 자꾸 생기고, 그다음 건망증은 보통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치매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고, 힌트를 주면 건망증은 대부분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만약 내가 이제 친구랑 오늘 약속을 했는데 잊어버렸다. 전화가 따라랑 왔어요. 야, 너 뭐하냐? 안 나오냐? 그러면 아, 그렇지 하면서 보통 생각을 나게 하는 게 건망증인 반면에 전혀 그런 것들 생각이 안 나고 내가 그런 뭐 약속을 했는지 자체도 생각 안 나고 이러면 우리가 치매에서 나오는 그런 건망증이나 기억장애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망증은 기억만 떨어지지 다른 거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치매 같은 경우는 다른 것도 떨어지죠. 계산 능력, 길 찾기 능력 이런 것들도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건망증만 있는 경우는 사진을 찍어보면 사진은 거의 대부분 정상이에요. 하지만 치매에서 사진을 찍어보면 뇌가 위축이 되어 있고 해마가 작아져 있고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또 질문이 하나가 있죠. 자, 기억이 떨어지지 않는 치매도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있습니다. 여러분, 치매의 가장 흔한 증상은 기억장애지만 기억은 아주 정상인데도 이상한 행동장애만 나타나는, 언어장애만 나타나는 그런 치매가 아주 특수한 치매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 감별하는 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증상을 우리가 이제 듣고서 아, 이분이 좀 치매 증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 하는 것이 인지기능 검사를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복잡한 건 하지 않고요. 쉬운 것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MMS라고 하는 검사, 간이 인지기능 검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여기가 어딘지, 뭐 계산을 해보라든지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쭉 시키는데, 이 검사를 하게 되면 점수가 나오는데요. 이건 30점 만점입니다. 30점. 그래서 30점에서부터 떨어지면 인지가 못하다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뭐 24점, 뭐 20점 이렇게 떨어지면 아, 인지가 떨어지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점수만 가지고 치매를 진단하는 데는 조심을 해야 돼요. 보통 24점 이하로 치매라고 뭐 사람들이 그러더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24점의 정상인 분들도 많으세요. 왜냐하면 학력이 낮거나 연령이 높으신 분들은 24점, 20점 이런 것들도 정상인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단순하게 점수만 가지고 이렇게 치매를 진단하면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저희는 또 좀 더 복잡한 검사를 해서 정말로 떨어졌는지, 아니면 간단한 검사를 했는데 정상인데 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학력이 높은 분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자세한 검사를 해야지만 그분이 인지가 떨어졌는지를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치매 안심센터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저희 마포센터에서는 SNSP라고 하는 아주 복잡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단어를 3가지 불러주는 게 아니라 12가지로 불러서 기억을 하게 한다든지, 그림도 아주 복잡한 그림을 그려가지고 공간 인지력을 한다든지, 계산도 좀 복잡한 계산을 시켜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충 이 검사는 한 1시간 이상이 걸려요.
앞에 말씀드렸던 MMS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끝나는데 이것은 1시간 이상이 걸리는 아주 복잡한 검사. 하지만 복잡한 대로 이걸 하게 되면 정말로 내 이 기억이나 인지력이나 판단력이나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나랑 비슷한 친구들에 비해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평균은 되는지, 평균보다 저 아래쪽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인지장애를 찾아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검사를 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뭘 찾아보려고 할까요? 이것은 각 검사마다 우리 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구조물의 기능을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기억력인데요. 기억력을 담당하는 부분은 머릿속에 해마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있는 사진에서 보면 저기 오른편에 보면 해마 사진이 있는데요. 해마는 뭐 바다에 사는 생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해마를 처음에 이제 해부학을 하고 말씀하셨던 그분들은 이제 이태리 분이셨어요. 이태리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의학이 발달을 했고 해부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해마라고 하는 머리 안쪽에 있는 구조물, 이것이 이제 기억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데 이거를 뜯어보니까 지중해에 있는 조그만 해마 모양하고 거의 크기와 모양이 같다고 해서 히포캠퍼스, 해마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해마가 없으면 기억이 저장되지 않아요. 해마가 이제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끔씩 경련 발작, 간질 발작이 너무 심해서 양쪽의 해마를 수술로 제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금방 들었던 것도 금방 잊어버리는,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그래서 새로운 기억은 수술 이후에는 전혀 생기지 않는 그런 현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해마 없이는 기억이 생길 수가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도 해마 학습법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구문 학습하는 것처럼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들을 하는 이제 그런 조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해마 학습법이라고 하는 것이 해마를 자극해서 기억을 올려준다. 그렇게 이제 개념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치매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알려져 있죠. 알츠하이머 병은 치매의 원인들 중에 약 한 60%, 65%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병입니다. 근데 알츠하이머 병은 이 뇌가 변화하게 됩니다. 뇌는 왼쪽에 있는 뇌가 정상적인 뇌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뇌는 알츠하이머 병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뇌를 보시면 굉장히 탄력 있고 빵빵하고 어디 위축이 전혀 없는 아주 정상적인 뭐 피부로 치면 20대 피부에 해당될까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알츠하이머 병의 뇌는 작고 쪼글쪼글하고 탄력도 없고 이렇게 됩니다. 무게로 따져도 정상적인 뇌는 뭐 한 130g 정도 된다고 1300g 정도 된다면 알츠하이머 병의 뇌는 110g, 100g, 1100g, 한 900g 이렇게 작아져 있죠. 그만큼 뇌가 손상되어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뇌를 알츠하이머 병의 환자분들을 이제 우리가 또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이제 잘라서 현미경으로 확대를 시켜 봅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단순하게 작아진 것뿐만 아니라 뇌에는 타우 단백질이라고 하는 이상한 단백질과 그다음에 아밀로이드 단백질이라고 하는 그 단백질,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하는 것을 확진할 때는 이 두 가지 단백질이 머리에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존재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알츠하이머 병이다. 100% 꽝꽝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렇게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돌아가시고 나서 가능하겠죠.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소용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는 조직을 뜯어내면 좋은데 조직을 뜯기는 힘들죠. 진단하기 위해서 머리 좀 열어봅시다. 이렇게 간단히 뜯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머리를 열지도 않고 그런 검사하는 법들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검사들에서는 뇌 촬영 장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MRI라고 하는 그런 장비. MRI라고 하는 장비는 찍으면 뇌가 아주 자세하게 보여요. 최근에는 MRI가 발달을 하면서 우리가 실제 머리를 꺼내지 않고도 뇌가 어떻게 구조적으로 변화했는지, 작아져 있는지, 혈관이 막혔는지, 아니면 다른 암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MRI를 또 찍어야 되고 또 하나는 펫이라고 하는 검사입니다. 펫이라고 하는 것은 뇌에서 다양한 검사를 할 수 있어요. 뇌 활동도 체크할 수 있고 뇌의
단백질이 쌓여 있는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펫을 이용해서 아밀로이드 단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죠. 어떤 분도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진을 찍으면 MRI를 찍으면 치매를 진단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분이 많으세요. 그리고 MRI 찍고 나서도 내가 치매인지 아닌지 맞춰 보세요. 아니면 그걸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MRI는 꼭 찍어야 됩니다. 치매 환자는 꼭 찍어야 되는데 하지만 다른 정보 없이 그냥 MRI 사진만 보고 이 사람이 치매인지 아닌지를 알기는 엄청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사진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증상과 다른 인지기능 검사 정보와 피검사 정보 합쳐서 MRI를 보는 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정확하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진은 치매, 아주 초기 치매 환자의 MRI 사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이 이제 평면으로 자른 사진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해마가 작아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앞쪽에서 잘라서 보는 건데 이것을 봐도 해마가 작은. 그래서 해마를 보는 이유는 해마가 기억을 담당하기 때문에 해마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게 되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혈관이 막혔느냐 안 막혔냐 이런 것들도 MRI 사진을 보고서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게 뭐 해마 손상이 있는 알츠하이머 병이 아니고 혈관이 자꾸 막혀 들어가는 그런 이제 혈관성 치매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사진은 저한테서 치매 진단을 받았던 그런 환자들 사진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치매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바이러스 뇌염도 있고 머리에 악성 종양이 생겨서도 나타날 수가 있고 가운데 아래쪽 맨 아래쪽에 보면 구멍이 뚫려 있죠. 이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기생충입니다. 이분은 제주도 분이셨는데 그 돼지, 흑돼지, 옛날 똥돼지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의 변에서 이제 기생충이 돼지 입으로 들어갔다가 그 살로 들어가죠. 고기로. 근데 그 고기를 익히지 않고 그냥 날골로 아니면 덜 익혀서 허겁지겁 먹다 보면 그것이 입속에 들어갔구나. 그러면 여기서 위안에서 깨어나와가지고 이게 머리로 올라가요. 그럼 머리로 가서는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요. 낭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낭미충증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거 아니면 머리 혈관이 막히는 이런 거 다양한. 그래서 MRI나 CT를 꼭 찍어야 되는 이유는 저런 것들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아니면 다른 원인들 이런 것들 알기 위해서 꼭 MRI 사진을 찍어야 되고 또 하나는 아밀로이드 펫이라고 하는 것.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 안에는 타우 단백과 아밀로이드 단백이 이제 쌓인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아밀로이드 단백이 쌓이는 것을 이제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뇌를 열지 않고도. 그것이 아밀로이드 펫 사진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음성, 그러니까 아밀로이드 단백이 쌓여있지 않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왼쪽에 보시면 붉은 색깔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밀로이드 단백이 쌓여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만일 환자분이 기억 장애가 있다고 아니면 치매로 오셨는데 이 사진을 찍었는데 양성이다. 그러면 아하, 이것이 알츠하이머 병에 의한 경도 이상의 혹은 치매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치매의 진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치매의 치료와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